안녕하세요. 이기된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부존재 확인 회소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회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결의 부존재 확인 회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효 확인 회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무효 확인 회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라 함은 결의의 내용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사항을 결의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에 위반한 결의, 총회 권한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나 영업실적, 기타 이사의 직무 내용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이사의 보수로 책정하는 결의, 소수 주주의 청구에 의해 해임 판결을 받은 이사를 재차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등을 말합니다. 부존재 원인입니다. 결의 부존재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거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는 경우,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총회에 불참한 경우, 대부분 주주 아닌 자로 이루어져 결의한 경우, 유효하게 회의가 종료한 후에 일부의 주주들만 모여서 결의한 경우, 전혀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 없이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1987년 2월경 Y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같은 달 26일 10시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주가 참석하였으나 개회 선언하기 전부터 주주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고성이 오가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소란이 계속되었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경 다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소란이 계속되자 산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Y주식회사의 주식이 약 76%에 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A, B, C 3인의 주주들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후 이들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Z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Y회사는 A, B, C를 제외한 소수 주주들에게는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Y회사는 Z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 결의가 유효한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송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상법 제380조는 결의 무효 확인 회소에 관하여 결의 취소 의소에서와 같이 전속 권할 등 소송 절차에 관한 제186조 내지 제188조를 준용하고 아울러 판결의 대세효를 인정하는 제190조를 준용하면서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 등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소의 성질에 관해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확인 소송설입니다. 상법이 취소 소송과 달리 제소권자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확인 회소라고 보아야 하며 결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판례도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므로 일반 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형성소송설입니다. 이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결의 무효의 소송은 형성회소로 보는 견해입니다. 상법 제380조가 소 절차를 법정하고 판결의 대세효를 부여한 점, 단체 법률 관계의 획일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설의 중요한 차이는 결의 무효의 주장을 소로서만 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성소송설에 의하면 무효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결의가 유효하지만
확인 소송설에 의하면 처음부터 결의는 무효인 것이 되기 때문에 결의의 무효를 서로 주장함이 없이 그 무효를 전제로 결의의 후속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제소권자와 피고입니다. 상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는 자가 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이사, 감사 등이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 등도 본소에 이익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소 의소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소에는 제소기간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 결의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부존재와 구분하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존재라 함은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응 존재하기는 하지만 절차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표현 결의란 회사와 무관한 자가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혹은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이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결의 부존재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결의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8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는 표현 결의가 있을 경우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그 외관을 창출한 자가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거나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때에는 외관 창출에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기해 행해진 대외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사안에서 판례는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 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 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주주총회 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 부존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현행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본 결과 후속된 주주총회의 결의도 부존재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